예, 상위 입후조사 그 키고 하세요. 네. 네, 키고 하세요. 제가 일부러 켜둔 건데. 뭐야? 잘 안 보이는데 또 뽑을. 레디 액션. 안녕하십니까. 상임부회장 입후보자 최명식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은평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이제 1번 항상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번 쓰레기 문제, 2번 노인 복지 문제, 3번 상권 침체 문제인데 그 중에서 저희는 상권 침체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원래 이거는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저희는 은평구 안에서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봤고요. 그 은평구 상권 침체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전 사회적인 문제고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은평구만의 문제는 좀 대학교나 뭐 유명한 명소 같은 게 없어서 이제 주 소비층인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놀러 나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침체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대형 쇼핑몰로 인해서 이제 고양시 쪽에 스타필드나 아니면은 저기 구파발이 롯데몰이 있지만 저희 롯데몰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주변의 상권은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고 그 롯데몰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침체되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은 지금 이걸 유튜브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고 저희 회장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놀거리나 볼거리,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 자세한 거는 논의할 시간은 좀 없어가지고 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타 지역과 상관되는 축제나 뭐 축제를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문화의 거리, 축제의 거리 뭐 다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이미 있기도 하고 하지만 좀 더 좀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역 상인들로부터 문제점을 설문조사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위한 파트너십 선정은 은평구에 대표되는 기관들, 뭐 그런 아까도 아까 어린이 교통안전 거기 할 때도 있었지만 은평구에 뭐 은평구청이나 뭐 소방서, 뭐 경찰서 등 뭐 함께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방문해야 되고요. 그리고 롯데몰 대표 여기 롯데몰이나 아니면 스타필드 좀 홍보 쪽이나 좀 높은 운영진들과 면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인회들과 접촉도 해야 되고 여기 은평구 지역 청소년과 청년 단체와도 접촉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은 구 예산 및
지역 기업들의 스폰을 확보해야 되는데 탄탄한 사업 계획서나 그런 걸로 좀 그 예산에 지역 기업들의 스폰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에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장난을 쳐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상입니다. 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액티브 시티즌 프레임워크이라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강의를 이제 조금 다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파워포인트 어떤 포맷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서적으로 예,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이발리에이트 이제 리졸트 이런 거 결과 평가 이러한 부분들도 그렇고 어떤 그 단계별로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예. 1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기반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예.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골목 상권 살리기가 주 목적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롯데몰 같은 경우에도 은평구에 뭐 필요한 쇼핑몰이고 대형 마트고 한데 그 합의점이 골목 상권과 상인회와 그 대형 마트 간의 합의점이 어느 부분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형 마트를 이용을 안 하고 골목 상권을 조금 더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합의점을 못 찾을 것 같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합의를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은평구 내 상권이 침체됐던 원인을 분석 결과 그 대형 기업이나 뭐 쇼핑몰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희한테 저희 그쪽하고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솔직한 방법으로 합의점을 솔직히 찾을 수 인지를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 롯데몰 들어왔을 때 롯데몰에서 제안했던 게 뭐 은평 구민들을 위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최대한 상인회와의 뭐 마찰을 피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점이 어떤 부분인지 여쭤봤습니다. 1차적으로 아까 저희가 문제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대기업, 대형 쇼핑몰로 인한 골목 상권 침체뿐만 아니라 주 소비층인 청소년하고 청년들이 저희 은평구 내에서는 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은평구에 없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점인데 타 지역으로 봤을 때 뭐 홍대라든지 뭐 신촌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거리에 대한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저희 은평구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은평구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큰 쟁점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문제의 원인과 방안을 다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감사보다 동의합니다. 아까 그 전 장들 한번 저기 대기업 대형 쇼핑몰 때문에 골목 상권이 침체됐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골목 여기 연신내나 기타 응암동이나 그런 상권들의 음식값이 어떠냐면은 시내에 있는 음식값보다 비싸요. 서비스가 그만큼 좋은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임대료하고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빅맥 자체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혹시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계획에서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라고 이렇게 쓰긴 썼는데 그분 것처럼 이게 참여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라든지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거긴 통합적으로 그런 걸 참여한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백종원 씨 프로처럼 골목시장 그런 프로 은평TV인가요? 그렇게 연계해서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 네. 회장 후보자 최희성입니다. 지금 그 상권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권은 말 그대로 상인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고 그 그 지역마다 상인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인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건데 우리는 상인회하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문제점을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예산을 투입해서 상인들 이익을 추구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상인들이 그 축적할 수 있게 상인들이 그 상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도 놀거리,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유입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권 침체를 문제를 잡은 게 그 상인들의 이익만 위해서 저희가 그런 침체의 원인을 방안을 그거로 해결책을 그거로 상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은평구 내 관내에 사람들이 있고 모여 있어야지 거기에 또 소비가 이루어지고 저희 상권이 살려진다는 초점을 관점을 세워서 너무 우리 은평구는 이 근처에 솔직히 대학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일할 것도 그렇게 많지 차지할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은평구라는 지역으로 잠만 자고 나가는 지역이라고 많이 뭐 분석이 나왔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질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입니다. 혹시 은평구 지역 축제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최근에 어떤 축제가 있었고 그리고 네. 어디 지역에 어떤 축제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그 지역마다 동마다 축제가 그쵸. 하나씩 하고 은암동 그 먹자골목에 어떤 축제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먹자고 네. 특색 있는 축제 하나 있었어요. 호수가 전통주가 네, 있었어요. 발발했어요 사람들. 그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지역 축제 저희 많아요. 그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요. 그분들 보시면 근데 가장 큰 문제로 높은 임대료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럼 네. 부탁드립니다. 은평재 씨가 왜 지역 상권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저희도 다 저희 비영리 단체지만 저희도 각자 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은평구에 소재지가 있거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 경제가 사건이 좀 활성화되면 저희들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대형 쇼핑몰을 문 닫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또 뒤로 한번 보여주시죠.
지역 상인들한테 값을 내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건물주한테 임대를 내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사업 위한 이 저거잖아요. 네. 제안이잖아요. 은평 제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아까 처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갖고선 그거를 저희 방안책이든지 그거를 찾는 거라고 저희가 강의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계획을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라는 그 문제를 저희가 그러면 강의 상권 침체 해결 방안이 아니고 골목 상권 뭐 골목 상권 침체 해결 방안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게 맨 처음에 접근을 그 상권 침체에 대해서 접근을 맨 처음 시작하고선 얘기를 하고선 또 토론을 해봤는데 갈수록 이게 좁혀지지가 않고 너무 덩어리가 골목 커지더라고요. 상권 활성화 대책.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하고선 저희가 뭐 근본적인 원인을 뭐 그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 소비층들이 다 은평구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접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기업인한테 대형 쇼핑몰이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 뭐 예신내에서 음식값이 높고 그다음에 그런 높은 음식값에 비해서 서비스도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하나씩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비스를 교육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안 될 것 같고 아니요, 뭐 거기를 그것도 이제 그 캠페인을 다른 면목상 저희가 이제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는 저희가 그런 캠페인을 못하기 때문에 관공서든지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방안할 수 있는 방안책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생각할수록 이게 딱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방향이 너무 커져가지고 시간 내에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게 좁혀지지가 않고요. 너무 이것저것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뭐 각 사업장마다 서비스 질적으로 안 좋다고 했다면 교육 방안으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축제, 은평구에 축제가 많이 있긴 한데 이 축제가 뭐 가족 단위로서 참여하거나 뭐 여러 부류 참여는 있을지 몰라도 젊은이들 타겟,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먹자 골목이든 여기 은평의 뭐 연신내 지역이 어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내용 보면.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대부분 어떤 젊은 층 겨냥보다는 어떤 쪽일까요? 이게? 가족 중심이죠, 이게 좀.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적인 거는 젊은이와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편이에요, 사실. 관심을 안 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거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라오잖아요. 은평구 이야기, 그 이제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밴드 거기서도 이제 보면은 구청에서 그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 보면은 매우 정말 흥미롭고 전통적인 행사가 많이 있긴 한데 젊은이들이 관심 갖고 오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내용들 콘텐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이들이 넘쳐나도록 만들고 싶다면 구청 쪽에 어차피 구청 기반으로 다 기획되고 그 이제 운영이 되는 행사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안해서 뭐 추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도 볼 수가 있고 다른 지방 대시 예로 들면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SNS와 뭐 라이브 방송일 수도 있고요. 뭐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라이브 방송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그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왜 방송 보시면은 먹는 거 막 방송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와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형식의 마케팅
그런 비슷한 류의 마케팅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그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뭐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쪽에 있는 뭐 지역에 뭐 활성화를 하고 싶다면은 이 근처에 인근에 있는 대형 몰과 조금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겠죠.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를 이 지역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좀 꾸준한 그런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구체적인 방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만드는 PPT는 뭐 완성본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어차피 이 지금 만드신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실행 가능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 만든 내용 발표자를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